안녕하세요 여러분, 슈다입니다. 어떤 주제를 좀 새롭게 만들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패션 콘텐츠 이외에도 이제 데일리한 정보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년 전에 올렸었던 나이키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도 되게 반응이 좋아서 그런 정보성 관련된 콘텐츠들을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지방러의 첫 서울 자취 꿀팁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제주도 도민이었고 서울에서 산 지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우선 좀 캡션을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 살았던 곳은 신림이었습니다. 사실 뭐 다들 신림역 하면은 위험한 동네, 뭐 여자 혼자 살기에는 어려운 동네, 사건 사고가 많은 동네, 사실 최근까지도 좀 안 좋은 사건이 되게 컸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동네이자 동시에 사회초년생들이 꼭 거치게 되는 그런 공간이 바로 신림역이라는 곳인데요. 저도 작년까지 신림역에 살았습니다. 총 신림역에서 3번 정도 살았었고 일단 저희 첫 자취 시작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제 발로 뛰었어요. 뭐 부모님이 딱히 필요하다는 생각도 안 들었고 친구들도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나 혼자 내가 잘 알아볼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미리 다 알아보고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일단 직방이나 다방 이런 것과 같이 방을 구하는 어플로는 하지 않았고 저는 직접 발로 뛰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신림역의 부동산을 알아보고 그 부동산에 미리 전화를 해서 괜찮은 매물이 있는지 확실하게 물어봤고 전화를 할 때 저는 제주도 사람이고 저 혼자 방문을 할 거고 비행기표까지 알아볼 상황이다. 혹시 정확하게 내 집을 알려줄 수 있겠냐? 라고 해서 사실 어느 정도는 상대방한테는 조금 부담이 되는 말이긴 하지만 동시에 저의 이 정보에 대한 확실성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문체를 사용하면서 저는 좀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알아봤었던 게 보증금이 500만 원이었고 그리고 45만 원 모든 걸 다 포함해서 45만 원이었고 제 스스로 선택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따로 돈을 벌리는 일을 하지 않았고 저는 순수 제가 이제 일하면서 모았던 돈들을 기반으로 집을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500에 45를 구했고 생각보다 3년 전 시세에는 꽤 괜찮은 매물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사이즈는 진짜 정말 작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 집을 1년 동안 살고 아무런 탈도 없이 잘 살았습니다. 사실 제가 살았던 동네에서 이제 벗어나길 바라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림동 별빛 사거리라고 해서 이제 술집이나 단란주점, 음식점, 뭐 포차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골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골목을 지나가는 게 무섭진 않았어요. 오히려 불빛이 많으니까 조명도 밝고 그래서 치안 걱정은 없지만 그래도 시끄럽고 정신건강에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신림을 벗어나려고 했으나 제가 갖고 있는 시중에 제가 갖고 있는 이 돈들로 신림역을 벗어나긴 좀 어려웠다라는 판단이 되어서 이제 두 번째 집도 신림에서 살고 그 세 번째 집도 신림에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신림에 3번 살면서 느낀 장점은 사회초년생들이 정말 많이 살기 때문에 뭐 의료시설, 음식점, 가게, 그리고 뭐 노래방이나 뭐 PC방 등 사실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엄청 큰 대형 병원들도 많고요. 또 단점으로는 1인 가구들이 정말 많이 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정말 가지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사건들이 정말 실제로 많이 존재하긴 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제 너무 많이 늦은 시간도 아니었는데 지하철 타고 내려오다가 머리에 이제 피가 툭툭툭툭 떨어지시는 분을 본 적이 있거든요. 흰 나시를 입으셨는데 머리에 그냥 톡톡톡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핏방울을 그대로 이제 걸어가시면서 남기시는 분들도 뵀었고 사실 신림에서 제가 이제 혼자 공부한다고 한 그 원룸 공간 안에서 빛이나 뭐 소리들 다 차단하고 공부를 했는데 항상 이제 하루에 5번 이상은 경찰차 소리, 응급차 소리는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건 사고는 사실 뭐 아예 없어지기에는 어려운 그런 동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단점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장점을 좀 더 몇 가지를 알려드리자면 시세가 정말 저렴해요. 훨씬 더 저렴하거나 좀 더 서비스나 옵션이 많은 곳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자취 1인 가구생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넘어가기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집을 구할 때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몇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수압 체크입니다.
너무 시시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이제 화장실에 가서 물을 틀었다고 해서 물이 잘 나오네 라고 생각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압을 체크할 때 화장실 물, 세면대 물을 틀고 그리고 변기물을 내리면서 동시에 저희가 이제 주방에 쓰는 그 물까지 체크를 같이 3개를 해보는 건데요. 이 3가지 이제 물들이 다 틀어졌을 때 물줄기가 너무 약해진다 하면 거기서부터 살짝 마이너스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곰팡이가 핀 자국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안 폈으면 당연히 너무 좋겠지만 저희가 사실 사회 초년생인 만큼 엄청 좋은 고퀄리티의 집을 찾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집을 보면서 곰팡이를 사실 제일 첫 번째로 보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곰팡이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정말 작은 곰팡이 정도는 어느 정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손바닥만한 곰팡이부터는 다른 집을 서치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주변에 편의시설들이 가득한지 알아보는 건데요. 당연히 뭐 편의점은 무조건 있었으면 좋을 거고 그리고 대형마트, 꼭 홈플러스나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이제 동 안에서 하고 있는 그런 마트들이 주변에 위치해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편의점 그리고 마트, 대형마트, 그리고 이제 아플 때 좀 방문을 할 수 있는 병원들의 위치 이런 것들 파악하면 좋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정말 채광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정말 채광이 밝아서 하루아침을 정말 기분 좋게 프레쉬하게 시작할 수 있어서 채광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첫 번째로 알려드릴 걸 그랬어요. 막 다방, 직방, 피터팬의 뭐 방구하기 이런 어플들은 사실 안 보시는 게 좋아요. 거기 어플들 중에서도 그래도 꼭 깔아야겠다 하시면은 그 어플을 깔고 거기서 이제 내 눈에 그냥 그나마 괜찮은 보이는 매물 일단 2-3가지 정도는 골라가지고 전화로 다 하시고 직접 내방하시면서 발로 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어플로 부탁되고 계약할게요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좀 많다고 해요. 그리고 어플은 사실상 다 허위 매물,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가짜를 신고하는 그런 버튼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직접 내방하셔서 발로 뛰는 그래서 좋은 집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게 또 궁금해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요즘 집값에 대한 시세가 되게 궁금해할 것 같은데 저는 현재 1.5룸에 살고 있고 2천에 55.5 살고 있습니다. 지금 집은 되게 넓어가지고 1인이 살기에 너무 쾌적한 상태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점점 서울 집값이 올라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컨디션 2천에 50 정도, 55 정도를 갖고 합정이나 마포 쪽에 좀 더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집을 알아봤었는데 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단 하나도. 저는 아무래도 이제 2호선을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2호선 라인으로 쫙 봤었는데 성수는 원룸인데도 월세 100만 원 이런 것도 정말 많고 시작하는 점이 100만 원인 것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전보다 정말 많이 비싸졌고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집은 아무래도 1000에서 50부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이게 안 된다면은 정부 정책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정책들이 어떤 것이 있고 내가 뭐 월세를 내서 다시 환급받는 그런 제도들도 있어요. 소득 분위기에 따라서. 그래서 서울에 살면은 동시에 이제 가족과 분리돼서 따로 주민등록상에 올려놓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 그러면 1인 가구로 이제 측정이 되기 때문에 국가 정보도 정말 많이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나오니까 정부와 관련된 홈페이지도 서치해보면서 이제 월세 지원이나 집값 지원 그리고 이사비 이런 지원금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내가 내 돈을 아끼기 위해서 내가 직접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이 서울 라이프에 대해서 좀 더 집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되는 이런 정보성 콘텐츠였기 때문에 뭐 지루했을 수도 있겠지만 소수의 인원이더라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런저런 서울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빠르게 확인해서 또 대댓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테이크로 찍은 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말이 꼬였을 수도 있고 발음이 좀 셌을 수도 있는데 지금도 더 새는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저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